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또 다른 자아일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공간을 가꾸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다운 정리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영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34세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34평, 약 112제곱미터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그녀는 큰돈을 들인 인테리어 없이도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와 지혜로 공간을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을 주는 살림의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녀가 만들어가는 지혜와 애정 가득한 공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집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주방입니다. 기역자 구조의 평범한 주방이지만 곳곳에 그녀만의 세심한 배려와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상부장을 열면 그녀의 정리 원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밥그릇과 반찬 그릇은 맨 아래 칸에, 사용 빈도가 낮은 접시들은 그 위 칸에, 그리고 거의 쓰지 않는 종지나 큰 대접은 가장 위 칸에 두어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으니 요리하는 과정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싱크대 위,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놓인 2단 선반은 슬라이딩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밥솥을 바로 옆에 두고 밥을 푼 주걱을 바로 걸 수 있도록 한 작은 아이디어는 일상의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선반 위에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구연산, 주방 세제 등 청소용품을 일렬로 정리해두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설거지 후 바로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을 수 있는 동선, 그리고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확장형 식기 건조대는 그녀의 치밀한 계산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조대 수저통과 도마 거치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해둔 모습입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옆으로 밀리는 힘에 약한 제품의 단점을 그녀는 고무줄 몇 개로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비싼 정리용품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싱크대 한편에 놓인 비누 받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찐득하게 달라붙는 비누의 불편함,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고무줄 2개를 비누 받침 위에 걸쳐 비누를 공중에 살짝 띄우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덕분에 비누는 항상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기 관리는 주방 청결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설거지가 끝나면 작은 스키지로 젠다이의 물기를 한번 긁어내고 흡수력이 뛰어난 워터블록으로 남은 물기까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물때와 곰팡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부장 수납은 어떨까요? 한쪽에는 유리 반찬통과 10kg 쌀통을, 다른 한쪽에는 크기별로 모아둔 스테인리스 냄비와 주물 냄비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름이나 양념병을 보관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참기름병에는 수면 양말을 씌워 산패를 막고 간장이나 식초 같은 액체류는 종류별로 트레이에 담아 보관합니다. 양념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이면 미리 새 제품을 채워 넣어 요리 도중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보통 밥솥을 넣어두는 하부장 공간은 프라이팬 수납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밥솥을 상판 위로 꺼내면서
동선을 편리하게 만들고 수증기로 인해 가구가 상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프라이팬들은 예쁜 키친 크로스와 커틀링을 이용해 감쪽같이 가려두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옆에는 추가로 하부장을 설치해 보조 조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비싼 맞춤 가구가 아닌 이케아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인덕션 설치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상판을 타공하고 인덕션을 매립하니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공간을 맞춤 제작하려고 하니 7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셋집에 큰 돈을 들이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보조 인덕션에서는 주로 찜 요리나 국을 데우고 기름이 튀거나 연기가 많이 나는 요리는 후드가 있는 메인 가스레인지를 이용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위쪽은 냉장, 아래쪽은 냉동, 그리고 한 칸은 김치 냉장고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맞벌이 부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코스트코 같은 대용량 마트에서 장을 본 뒤 고기나 식재료를 한 번 먹을 분량으로 소분하여 냉동 보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동 칸을 따로 마련해 둔 것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요리해야 하는 고충을 덜기 위해 전날 밤 미리 다음날 먹을 재료를 해동 칸에 옮겨둡니다. 덕분에 저녁 준비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냉장실 야채 칸에서는 종이 가방을 활용한 보관법이 눈에 띕니다. 통기성이 좋은 종이 가방은 무르기 쉬운 야채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 구매했다는 에그 보일러의 전선은 작은 후크를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만의 21세기형 살림 비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챗GPT를 활용한 가격 비교입니다. 에그 보일러를 구매하기 전 여러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을 챗GPT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챗GPT가 알려준 정보 덕분에 하마터면 8만 원대에 구매할 뻔했던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연산 사용법처럼 살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도 챗GPT는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줍니다.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적인 살림의 지혜가 아닐까요? 주방 옆 세탁실 역시 수납의 연속입니다. 좁은 공간에 선반을 설치하고 세탁용품과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식료품 보관법입니다. 실온에 보관해야 하는 감자나 양파는 종이 가방이나 네트망을 활용한 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이 바구니는 놀랍게도 다이소 네트망을 구부리고 안 쓰는 에코백으로 감싸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버려질 수 있는 물건에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하는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세제 보관함으로는 신발 상자를 재활용했습니다. 상자의 앞부분을 잘라내어 안에 든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했고 세제가 흘러도 박스만 교체하면 되니 선반이 더러워질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부부의 휴식 공간인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붙박이장을 방 안쪽에 배치하고 침대를 중앙에 놓는 과감한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침대 머리맡 뒤편에 애매한 공간이 생겼지만 그녀는 이 공간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취 시절부터 사용하던 낡은 수납장들을 버리지 않고 이곳에 배열하여 완벽한 수납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가방과 파우치, 계절이 지난 옷들이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문 안쪽 공간 활용법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다이소 네트망을 케이블 타이로 문 기둥과 경첩에 단단히 고정하고 S자 고리와 집게를 이용해 모자와 스카프 등을 수납하는
버티컬 수납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문을 닫으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 수납 공간은 그야말로 죽은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꾼 마법과도 같습니다. 화장대 위는 꼭 필요한 것들만 간결하게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이슨 에어랩 정리함에 작은 압축봉을 하나 걸어 고데기까지 함께 수납한 아이디어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기 쉬운 충전 케이블은 작은 후크에 걸어두어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의 샤워부스 문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성이 너무 강해 문을 열 때마다 힘이 들고 심지어 유리가 깨질 위험까지 있었던 문제를 그녀는 귀여운 물방울 모양 스티커 몇 개를 자석 부분에 붙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스티커의 미세한 두께가 자력을 적절히 약화시켜 이제는 부드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또 다른 수납 중심, 팬트리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청소 도구들이 그녀만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소기 밀대에 찍찍이, 즉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 걸레를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심지어 벽에 청소 도구를 걸 때도 못을 박는 대신 강력한 액자용 찍찍이 테이프를 활용합니다. 전셋집 벽에 흠집을 남기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나중에 이사갈 때도 아래로 잡아당기기만 하면 흔적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으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입니다. 신발장 한편에는 애군을 막아준다는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좋은 기운이 집에 머물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신발장 문에는 흡착식 수건거리를 비스듬히 부착하여 우산을 수납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길이가 맞지 않아 튀어나왔을 우산들이 대각선으로 걸어두니 신기하게도 쏙 들어갑니다. 정해진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저렴한 제품만 찾았지만 그런 물건들은 금방 코팅이 벗겨지거나 망가져서 결국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이제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똑똑하게 검색하고 비교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집은 늘 물건이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비움을 실천했던 부모님 세대의 삶. 어쩌면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 속에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달리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에 오히려 살림을 꾸리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민의 과정이 그녀를 정리에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정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그녀의 집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값비싼 가구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단단한 철학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만드는 정리가 아닌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아 우리 함께 정리의 즐거움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또 다른 자아일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공간을 가꾸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다운 정리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영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34세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34평, 약 112제곱미터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그녀는 큰돈을 들인 인테리어 없이도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와 지혜로 공간을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을 주는 살림의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녀가 만들어가는 지혜와 애정 가득한 공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집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주방입니다. 기역자 구조의 평범한 주방이지만 곳곳에 그녀만의 세심한 배려와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상부장을 열면 그녀의 정리 원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밥그릇과 반찬 그릇은 맨 아래 칸에, 사용 빈도가 낮은 접시들은 그 위 칸에, 그리고 거의 쓰지 않는 종지나 큰 대접은 가장 위 칸에 두어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으니 요리하는 과정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싱크대 위,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놓인 2단 선반은 슬라이딩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밥솥을 바로 옆에 두고 밥을 푼 주걱을 바로 걸 수 있도록 한 작은 아이디어는 일상의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선반 위에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구연산, 주방세제 등 청소용품을 일렬로 정리해두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설거지 후 바로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을 수 있는 동선, 그리고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확장형 식기 건조대는 그녀의 치밀한 계산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조대 수저통과 도마 거치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해둔 모습입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옆으로 밀리는 힘에 약한 제품의 단점을 그녀는 고무줄 몇 개로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비싼 정리용품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싱크대 한편에 놓인 비누 받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찐득하게 달라붙는 비누의 불편함,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고무줄 2개를 비누 받침 위에 걸쳐 비누를 공중에 살짝 띄우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덕분에 비누는 항상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기 관리는 주방 청결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설거지가 끝나면 작은 스키지로 젠다이의 물기를 한번 긁어내고 흡수력이 뛰어난 워터블록으로 남은 물기까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물때와 곰팡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부장 수납은 어떨까요? 한쪽에는 유리 반찬통과 10kg 쌀통을, 다른 한쪽에는 크기별로 모아둔 스테인리스 냄비와 주물 냄비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름이나 양념병을 보관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참기름병에는 수면 양말을 씌워 산패를 막고 간장이나 식초 같은 액체류는 종류별로 트레이에 담아 보관합니다. 양념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이면 미리 새 제품을 채워 넣어 요리 도중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보통 밥솥을 넣어두는 하부장 공간은 프라이팬 수납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밥솥을 상판 위로 꺼내면서 동선을 편리하게 만들고 수증기로 인해 가구가 상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프라이팬들은 예쁜 키친 크로스와 커틀링을 이용해
감쪽같이 가려두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옆에는 추가로 하부장을 설치해 보조 조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비싼 맞춤 가구가 아닌 이케아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인덕션 설치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상판을 타공하고 인덕션을 매립하니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공간을 맞춤 제작하려고 하니 7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셋집에 큰 돈을 들이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보조 인덕션에서는 주로 찜 요리나 국을 데우고 기름이 튀거나 연기가 많이 나는 요리는 후드가 있는 메인 가스레인지를 이용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위쪽은 냉장, 아래쪽은 냉동, 그리고 한 칸은 김치 냉장고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맞벌이 부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코스트코 같은 대용량 마트에서 장을 본 뒤 고기나 식재료를 한 번 먹을 분량으로 소분하여 냉동 보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동 칸을 따로 마련해 둔 것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요리해야 하는 고충을 덜기 위해 전날 밤 미리 다음날 먹을 재료를 해동 칸에 옮겨둡니다. 덕분에 저녁 준비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냉장실 야채 칸에서는 종이 가방을 활용한 보관법이 눈에 띕니다. 통기성이 좋은 종이 가방은 무르기 쉬운 야채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 구매했다는 에그 보일러의 전선은 작은 후크를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만의 21세기형 살림 비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챗GPT를 활용한 가격 비교입니다. 에그 보일러를 구매하기 전 여러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을 챗GPT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챗GPT가 알려준 정보 덕분에 하마터면 8만 원대에 구매할 뻔했던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연산 사용법처럼 살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도 챗GPT는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줍니다.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적인 살림의 지혜가 아닐까요? 주방 옆 세탁실 역시 수납의 연속입니다. 좁은 공간에 선반을 설치하고 세탁용품과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식료품 보관법입니다. 실온에 보관해야 하는 감자나 양파는 종이 가방이나 네트망을 활용한 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이 바구니는 놀랍게도 다이소 네트망을 구부리고 안 쓰는 에코백으로 감싸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버려질 수 있는 물건에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하는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세제 보관함으로는 신발 상자를 재활용했습니다. 상자의 앞부분을 잘라내어 안에 든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했고 세제가 흘러도 박스만 교체하면 되니 선반이 더러워질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부부의 휴식 공간인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붙박이장을 방 안쪽에 배치하고 침대를 중앙에 놓는 과감한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침대 머리맡 뒤편에 애매한 공간이 생겼지만 그녀는 이 공간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취 시절부터 사용하던 낡은 수납장들을 버리지 않고 이곳에 배열하여 완벽한 수납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가방과 파우치, 계절이 지난 옷들이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문 안쪽 공간 활용법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다이소 네트망을 케이블 타이로 문 기둥과 경첩에 단단히 고정하고 S자 고리와 집게를 이용해 모자와 스카프 등을 수납하는 버티컬 수납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문을 닫으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 수납 공간은 그야말로 죽은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꾼 마법과도 같습니다.
화장대 위는 꼭 필요한 것들만 간결하게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이슨 에어랩 정리함에 작은 압축봉을 하나 걸어 고데기까지 함께 수납한 아이디어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기 쉬운 충전 케이블은 작은 후크에 걸어두어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의 샤워부스 문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성이 너무 강해 문을 열 때마다 힘이 들고 심지어 유리가 깨질 위험까지 있었던 문제를 그녀는 귀여운 물방울 모양 스티커 몇 개를 자석 부분에 붙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스티커의 미세한 두께가 자력을 적절히 약화시켜 이제는 부드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또 다른 수납 중심, 팬트리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청소 도구들이 그녀만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소기 밀대에 찍찍이, 즉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 걸레를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심지어 벽에 청소 도구를 걸 때도 못을 박는 대신 강력한 액자용 찍찍이 테이프를 활용합니다. 전셋집 벽에 흠집을 남기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나중에 이사갈 때도 아래로 잡아당기기만 하면 흔적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으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입니다. 신발장 한편에는 애군을 막아준다는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좋은 기운이 집에 머물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신발장 문에는 흡착식 수건거리를 비스듬히 부착하여 우산을 수납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길이가 맞지 않아 튀어나왔을 우산들이 대각선으로 걸어두니 신기하게도 쏙 들어갑니다. 정해진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저렴한 제품만 찾았지만 그런 물건들은 금방 코팅이 벗겨지거나 망가져서 결국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이제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똑똑하게 검색하고 비교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집은 늘 물건이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비움을 실천했던 부모님 세대의 삶. 어쩌면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 속에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달리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에 오히려 살림을 꾸리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민의 과정이 그녀를 정리에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정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그녀의 집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값비싼 가구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단단한 철학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만드는 정리가 아닌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아 우리 함께 정리의 즐거움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또 다른 자아일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공간을 가꾸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다운 정리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영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34세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34평, 약 112제곱미터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그녀는 큰돈을 들인 인테리어 없이도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와 지혜로 공간을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을 주는 살림의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녀가 만들어가는 지혜와 애정 가득한 공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집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주방입니다. 기역자 구조의 평범한 주방이지만 곳곳에 그녀만의 세심한 배려와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상부장을 열면 그녀의 정리 원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밥그릇과 반찬 그릇은 맨 아래 칸에, 사용 빈도가 낮은 접시들은 그 위 칸에, 그리고 거의 쓰지 않는 종지나 큰 대접은 가장 위 칸에 두어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으니 요리하는 과정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싱크대 위,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놓인 2단 선반은 슬라이딩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밥솥을 바로 옆에 두고 밥을 푼 주걱을 바로 걸 수 있도록 한 작은 아이디어는 일상의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선반 위에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구연산, 주방 세제 등 청소용품을 일렬로 정리해두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설거지 후 바로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을 수 있는 동선, 그리고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확장형 식기 건조대는 그녀의 치밀한 계산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조대 수저통과 도마 거치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해둔 모습입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옆으로 밀리는 힘에 약한 제품의 단점을 그녀는 고무줄 몇 개로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비싼 정리용품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싱크대 한편에 놓인 비누 받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찐득하게 달라붙는 비누의 불편함,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고무줄 2개를 비누 받침 위에 걸쳐 비누를 공중에 살짝 띄우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덕분에 비누는 항상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기 관리는 주방 청결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설거지가 끝나면 작은 스키지로 젠다이의 물기를 한번 긁어내고 흡수력이 뛰어난 워터블록으로 남은 물기까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물때와 곰팡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부장 수납은 어떨까요? 한쪽에는 유리 반찬통과 10kg 쌀통을, 다른 한쪽에는 크기별로 모아둔 스테인리스 냄비와 주물 냄비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름이나 양념병을 보관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참기름병에는 수면 양말을 씌워 산패를 막고 간장이나 식초 같은 액체류는 종류별로 트레이에 담아 보관합니다. 양념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이면 미리 새 제품을 채워 넣어 요리 도중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보통 밥솥을 넣어두는 하부장 공간은 프라이팬 수납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밥솥을 상판 위로 꺼내면서 동선을 편리하게 만들고 수증기로 인해 가구가 상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프라이팬들은 예쁜 키친 크로스와 커틀링을 이용해 감쪽같이 가려두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옆에는 추가로 하부장을 설치해 보조 조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비싼 맞춤 가구가 아닌
이케아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인덕션 설치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상판을 타공하고 인덕션을 매립하니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공간을 맞춤 제작하려고 하니 7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셋집에 큰 돈을 들이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보조 인덕션에서는 주로 찜 요리나 국을 데우고 기름이 튀거나 연기가 많이 나는 요리는 후드가 있는 메인 가스레인지를 이용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위쪽은 냉장, 아래쪽은 냉동, 그리고 한 칸은 김치 냉장고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맞벌이 부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코스트코 같은 대용량 마트에서 장을 본 뒤 고기나 식재료를 한 번 먹을 분량으로 소분하여 냉동 보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동 칸을 따로 마련해 둔 것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요리해야 하는 고충을 덜기 위해 전날 밤 미리 다음날 먹을 재료를 해동 칸에 옮겨둡니다. 덕분에 저녁 준비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냉장실 야채 칸에서는 종이 가방을 활용한 보관법이 눈에 띕니다. 통기성이 좋은 종이 가방은 무르기 쉬운 야채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 구매했다는 에그 보일러의 전선은 작은 후크를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만의 21세기형 살림 비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챗GPT를 활용한 가격 비교입니다. 에그 보일러를 구매하기 전 여러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을 챗GPT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챗GPT가 알려준 정보 덕분에 하마터면 8만 원대에 구매할 뻔했던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연산 사용법처럼 살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도 챗GPT는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줍니다.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적인 살림의 지혜가 아닐까요? 주방 옆 세탁실 역시 수납의 연속입니다. 좁은 공간에 선반을 설치하고 세탁용품과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식료품 보관법입니다. 실온에 보관해야 하는 감자나 양파는 종이 가방이나 네트망을 활용한 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이 바구니는 놀랍게도 다이소 네트망을 구부리고 안 쓰는 에코백으로 감싸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버려질 수 있는 물건에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하는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세제 보관함으로는 신발 상자를 재활용했습니다. 상자의 앞부분을 잘라내어 안에 든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했고 세제가 흘러도 박스만 교체하면 되니 선반이 더러워질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부부의 휴식 공간인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붙박이장을 방 안쪽에 배치하고 침대를 중앙에 놓는 과감한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침대 머리맡 뒤편에 애매한 공간이 생겼지만 그녀는 이 공간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취 시절부터 사용하던 낡은 수납장들을 버리지 않고 이곳에 배열하여 완벽한 수납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가방과 파우치, 계절이 지난 옷들이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문 안쪽 공간 활용법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다이소 네트망을 케이블 타이로 문 기둥과 경첩에 단단히 고정하고 S자 고리와 집게를 이용해 모자와 스카프 등을 수납하는 버티컬 수납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문을 닫으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 수납 공간은 그야말로 죽은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꾼 마법과도 같습니다. 화장대 위는 꼭 필요한 것들만 간결하게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이슨 에어랩 정리함에 작은 압축봉을 하나 걸어 고데기까지 함께 수납한 아이디어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기 쉬운 충전 케이블은 작은 후크에 걸어두어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의 샤워부스 문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성이 너무 강해 문을 열 때마다 힘이 들고 심지어 유리가 깨질 위험까지 있었던 문제를 그녀는 귀여운 물방울 모양 스티커 몇 개를 자석 부분에 붙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스티커의 미세한 두께가 자력을 적절히 약화시켜 이제는 부드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또 다른 수납 중심, 팬트리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청소 도구들이 그녀만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소기 밀대에 찍찍이, 즉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 걸레를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심지어 벽에 청소 도구를 걸 때도 못을 박는 대신 강력한 액자용 찍찍이 테이프를 활용합니다. 전셋집 벽에 흠집을 남기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나중에 이사갈 때도 아래로 잡아당기기만 하면 흔적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으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입니다. 신발장 한편에는 애군을 막아준다는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좋은 기운이 집에 머물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신발장 문에는 흡착식 수건거리를 비스듬히 부착하여 우산을 수납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길이가 맞지 않아 튀어나왔을 우산들이 대각선으로 걸어두니 신기하게도 쏙 들어갑니다. 정해진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저렴한 제품만 찾았지만 그런 물건들은 금방 코팅이 벗겨지거나 망가져서 결국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이제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똑똑하게 검색하고 비교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집은 늘 물건이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비움을 실천했던 부모님 세대의 삶. 어쩌면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 속에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달리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에 오히려 살림을 꾸리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민의 과정이 그녀를 정리에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정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그녀의 집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값비싼 가구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단단한 철학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만드는 정리가 아닌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아 우리 함께 정리의 즐거움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또 다른 자아일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공간을 가꾸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다운 정리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영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34세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34평,
약 112제곱미터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그녀는 큰돈을 들인 인테리어 없이도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와 지혜로 공간을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을 주는 살림의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은 기운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녀가 만들어가는 지혜와 애정 가득한 공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간은 집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주방입니다. 기역자 구조의 평범한 주방이지만 곳곳에 그녀만의 세심한 배려와 아이디어가 숨어 있습니다. 상부장을 열면 그녀의 정리 원칙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밥그릇과 반찬 그릇은 맨 아래 칸에, 사용 빈도가 낮은 접시들은 그 위 칸에, 그리고 거의 쓰지 않는 종지나 큰 대접은 가장 위 칸에 두어 동선을 최적화했습니다. 모든 물건이 제자리를 찾으니 요리하는 과정이 한결 여유로워집니다. 싱크대 위,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놓인 2단 선반은 슬라이딩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밥솥을 바로 옆에 두고 밥을 푼 주걱을 바로 걸 수 있도록 한 작은 아이디어는 일상의 불편함을 덜어줍니다. 선반 위에는 음식물 쓰레기통과 구연산, 주방 세제 등 청소용품을 일렬로 정리해두어 필요할 때 바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설거지 후 바로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을 수 있는 동선, 그리고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확장형 식기 건조대는 그녀의 치밀한 계산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건조대 수저통과 도마 거치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무줄로 단단히 고정해둔 모습입니다. 위에서 누르는 힘에는 강하지만 옆으로 밀리는 힘에 약한 제품의 단점을 그녀는 고무줄 몇 개로 완벽하게 보완했습니다. 비싼 정리용품이 아니라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지혜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싱크대 한편에 놓인 비누 받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찐득하게 달라붙는 비누의 불편함,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녀는 고무줄 2개를 비누 받침 위에 걸쳐 비누를 공중에 살짝 띄우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 작은 아이디어 덕분에 비누는 항상 뽀송뽀송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기 관리는 주방 청결의 핵심입니다. 그녀는 설거지가 끝나면 작은 스키지로 젠다이의 물기를 한번 긁어내고 흡수력이 뛰어난 워터블록으로 남은 물기까지 완벽하게 제거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물때와 곰팡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부장 수납은 어떨까요? 한쪽에는 유리 반찬통과 10kg 쌀통을, 다른 한쪽에는 크기별로 모아둔 스테인리스 냄비와 주물 냄비를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특히 기름이나 양념병을 보관하는 방식이 인상적입니다. 참기름병에는 수면 양말을 씌워 산패를 막고 간장이나 식초 같은 액체류는 종류별로 트레이에 담아 보관합니다. 양념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이면 미리 새 제품을 채워 넣어 요리 도중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보통 밥솥을 넣어두는 하부장 공간은 프라이팬 수납장으로 변신했습니다. 밥솥을 상판 위로 꺼내면서 동선을 편리하게 만들고 수증기로 인해 가구가 상하는 것을 방지한 것입니다.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프라이팬들은 예쁜 키친 크로스와 커틀링을 이용해 감쪽같이 가려두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옆에는 추가로 하부장을 설치해 보조 조리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비싼 맞춤 가구가 아닌 이케아에서 구매한 제품입니다. 인덕션 설치 기사님의 도움을 받아 상판을 타공하고 인덕션을 매립하니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완벽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공간을 맞춤 제작하려고 하니 70만 원이라는 큰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전셋집에 큰 돈을 들이기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 보조 인덕션에서는 주로 찜 요리나 국을 데우고 기름이 튀거나 연기가 많이 나는 요리는 후드가 있는 메인 가스레인지를 이용함으로써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습니다.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위쪽은 냉장, 아래쪽은 냉동, 그리고 한 칸은 김치 냉장고로 사용하는 일반적인 구조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맞벌이 부부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녀는 코스트코 같은 대용량 마트에서 장을 본 뒤 고기나 식재료를 한 번 먹을 분량으로 소분하여 냉동 보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동 칸을 따로 마련해 둔 것입니다.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요리해야 하는 고충을 덜기 위해 전날 밤 미리 다음날 먹을 재료를 해동 칸에 옮겨둡니다. 덕분에 저녁 준비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냉장실 야채 칸에서는 종이 가방을 활용한 보관법이 눈에 띕니다. 통기성이 좋은 종이 가방은 무르기 쉬운 야채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 구매했다는 에그 보일러의 전선은 작은 후크를 이용해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만의 21세기형 살림 비법을 공개합니다. 바로 챗GPT를 활용한 가격 비교입니다. 에그 보일러를 구매하기 전 여러 제품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쇼핑몰을 챗GPT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실제로 챗GPT가 알려준 정보 덕분에 하마터면 8만 원대에 구매할 뻔했던 제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연산 사용법처럼 살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때도 챗GPT는 훌륭한 조언자가 되어줍니다.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적인 살림의 지혜가 아닐까요? 주방 옆 세탁실 역시 수납의 연속입니다. 좁은 공간에 선반을 설치하고 세탁용품과 재활용품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식료품 보관법입니다. 실온에 보관해야 하는 감자나 양파는 종이 가방이나 네트망을 활용한 바구니에 담아 통풍이 잘 되도록 했습니다. 이 바구니는 놀랍게도 다이소 네트망을 구부리고 안 쓰는 에코백으로 감싸서 직접 만든 것입니다. 버려질 수 있는 물건에 새로운 쓰임새를 부여하는 창의성이 돋보입니다. 세제 보관함으로는 신발 상자를 재활용했습니다. 상자의 앞부분을 잘라내어 안에 든 물건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했고 세제가 흘러도 박스만 교체하면 되니 선반이 더러워질 염려도 없습니다. 이제 부부의 휴식 공간인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붙박이장을 방 안쪽에 배치하고 침대를 중앙에 놓는 과감한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침대 머리맡 뒤편에 애매한 공간이 생겼지만 그녀는 이 공간을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자취 시절부터 사용하던 낡은 수납장들을 버리지 않고 이곳에 배열하여 완벽한 수납 공간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가방과 파우치, 계절이 지난 옷들이 이 비밀스러운 공간에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붙박이장 문 안쪽 공간 활용법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다이소 네트망을 케이블 타이로 문 기둥과 경첩에 단단히 고정하고 S자 고리와 집게를 이용해 모자와 스카프 등을 수납하는 버티컬 수납의 정석을 보여줍니다. 문을 닫으면 감쪽같이 사라지는 이 수납 공간은 그야말로 죽은 공간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꾼 마법과도 같습니다. 화장대 위는 꼭 필요한 것들만 간결하게 놓여 있습니다. 특히 다잇은 에어랩 정리함에 작은 압축봉을 하나 걸어 고데기까지 함께 수납한 아이디어는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합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기 쉬운 충전 케이블은 작은 후크에 걸어두어 언제나 손 닿는 곳에 있도록 했습니다. 안방 화장실의 샤워부스 문에서는
작지만 중요한 배려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성이 너무 강해 문을 열 때마다 힘이 들고 심지어 유리가 깨질 위험까지 있었던 문제를 그녀는 귀여운 물방울 모양 스티커 몇 개를 자석 부분에 붙이는 것으로 해결했습니다. 스티커의 미세한 두께가 자력을 적절히 약화시켜 이제는 부드럽게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안의 또 다른 수납 중심, 팬트리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청소 도구들이 그녀만의 방식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청소기 밀대에 찍찍이, 즉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 걸레를 손쉽게 탈부착할 수 있도록 개조했습니다. 심지어 벽에 청소 도구를 걸 때도 못을 박는 대신 강력한 액자용 찍찍이 테이프를 활용합니다. 전셋집 벽에 흠집을 남기지 않으려는 세심한 배려입니다. 나중에 이사갈 때도 아래로 잡아당기기만 하면 흔적 없이 깔끔하게 제거할 수 있으니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유용한 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입니다. 신발장 한편에는 애군을 막아준다는 굵은 소금을 작은 그릇에 담아두었습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좋은 기운이 집에 머물기를 바라는 소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신발장 문에는 흡착식 수건거리를 비스듬히 부착하여 우산을 수납합니다. 원래대로라면 길이가 맞지 않아 튀어나왔을 우산들이 대각선으로 걸어두니 신기하게도 쏙 들어갑니다. 정해진 방식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지혜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저렴한 제품만 찾았지만 그런 물건들은 금방 코팅이 벗겨지거나 망가져서 결국 쓰레기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이제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튼튼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그리고 좋은 제품을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기 위해 똑똑하게 검색하고 비교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의 집은 늘 물건이 없이 깨끗했다고 합니다. 넉넉하지 않았던 시절 물건을 소유하기보다 비움을 실천했던 부모님 세대의 삶. 어쩌면 풍요의 시대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그 속에는 소중한 지혜가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부모님과 달리 물건에 대한 욕심이 많았기에 오히려 살림을 꾸리면서 수많은 물건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 고민의 과정이 그녀를 정리에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고 자신만의 방법을 찾게 했습니다. 그녀에게 정리는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삶의 에너지를 얻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엿본 그녀의 집은 화려한 인테리어나 값비싼 가구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곳에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단단한 철학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만드는 정리가 아닌 스트레스를 덜어내는 정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의 속도를 찾아 우리 함께 정리의 즐거움을 발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삶의 공간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집이란 어떤 의미인가요? 단순히 잠을 자고 쉬는 공간일까요? 아니면 나의 취향과 삶의 방식이 고스란히 담긴 또 다른 자아일까요? 오늘 우리는 자신만의 철학으로 공간을 가꾸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나다운 정리의 의미를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영구직에 종사하고 있는 34세의 주부입니다. 남편과 함께 34평, 약 112제곱미터의 전셋집에 살고 있는 그녀는 큰돈을 들인 인테리어 없이도 일상의 작은 아이디어와 지혜로 공간을 따뜻하고 효율적으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스트레스가 아닌 즐거움을 주는 살림의 힌트가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영감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